QLD, TQQQ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또 개미털기 아닙니까? 손절만 치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밀리고, 내가 겁먹고 팔면 다시 반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월가에서 수십 년 동안 장을 본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개미털기 탓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마켓메이커 탓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고래가 내 손절을 봤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왜 그 자리에서 샀는지 먼저 봅니다. 이게 오늘 QLD, TQQQ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분명히 개미털기처럼 움직입니다. 지지선 살짝 깨고 다시 올립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척하다가 바로 밀어버립니다. 21선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루 만에 다시 깨버립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면 누가 일부러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게 누가 일부러 나를 털었냐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털릴 수밖에 없는 비중으로 들어갔느냐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손절선을 정하지 않고 들어갔느냐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현금 없이 들어갔느냐입니다. 개미털기는 시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개미털기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빠져도 손이 떨리는 비중, 조금만 올라가도 더 살까 고민하는 욕심, 손절해야 할 자리에서 이번만 버티자고 말하는 희망, 이게 진짜 계좌를 터는 힘입니다. QLD, TQQQ는 방향만 맞으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어제 못 샀으면 오늘 늦은 것 같고, 오늘 안 사면 내일 더 비싸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QLD, TQQQ에서 돈을 잃는 순간은 대부분 하락장이 아니라 기준 없이 급하게 들어간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QQQ가 21선 아래에 있는데 TQQQ를 잡는다면 그건 반등 투자가 아니라 기대 매수입니다. QQQ가 21선을 하루 회복했다고 바로 TQQQ 비중을 크게 싣는다면 그건 확인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QQQ가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거래대금이 붙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힘이 아니라 개미를 끌어들이는 가짜 돌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QLD는 QQQ가 21선을 회복하고 3거래일 유지할 때 1차 후보로 봅니다. 거래대금이 5일 평균보다 20% 이상 늘어나면 반등의 질을 확인합니다. QQQ가 61선까지 회복하고 눌림에서 지지하면 QLD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TQQQ는 더 까다롭게 봐야 합니다. TQQQ는 그냥 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TQQQ는 공포에 눈 감고 담는 게 아닙니다. TQQQ는 QQQ가 21선 위에 있고 거래대금이 붙고 전고점 돌파 후 되돌림에서 지지할 때 일부만 쓰는 카드입니다. 전체 비중에서 TQQQ가 20%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좌는 투자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갈 확률이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개미털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손절선을 남들보다 아래에 두는 게 답이 아닙니다. 손절선을 멀리 두면 덜 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번 틀렸을 때 손실이 커집니다. QLD, TQQQ에서는 손절폭을 작게 잡고 다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수 후 기준이 깨지면 1.5%에서 3% 안에서 일부라도 줄이는 게 낫습니다.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사면 됩니다. 손절은 패배가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잡기 위해 계좌를 살려두는 행동입니다. 둘째, 현금이 있어야 개미털기를 버팁니다. 현금 없이 QLD, TQQQ를 들고 있으면 하락은 기회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10% 조정해서 QLD 1차 매수, 15% 조정해서 남은 현금의 절반으로 QLD 추가, 20% 조정해서 남은 현금을 QLD와 TQQQ로 나누되 TQQQ는 전체의 20% 안에서만 사용. 이렇게 정해두면 하락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익절선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익절이 더 어렵습니다. QLD, TQQQ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큰 수익을 상상합니다. 3% 수익이면 5%를 기다리고 5%면 10%를 기다리고 결국 다시 밀릴 때까지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 익절은 3%, 2차 익절은 5%에서 7%, 전고점 돌파 후 거래대금이 죽으면 일부 정리, 전고점 돌파 후 되돌림에서 지지하면 나머지 보유. 이렇게 미리 정해야 합니다. 5월가에서 피터 터크맨이 말한 핵심도 이것과 같습니다. 시장은 의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실제 주문과 수급이 따라와야 합니다. 선물이 밤사이 올랐다고 해서 현물 시장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상승 분위기가 있어도 실제 매수 주문이 부족하면 가격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QLD TQQQ에서 봐야 할 지점입니다. 뉴스가 좋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올랐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QQQ가 기준선을 회복했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붙었는지 봐야 합니다. 눌림에서 지지했는지 봐야 합니다. 상승이 실제 매수세로 확인됐는지 봐야 합니다. 개미 털기라는 말은 편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이 나를 털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돈은 편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남지 않습니다. 돈은 불편해도 기준을 고치는 사람에게 남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샀는지, 내가 너무 크게 샀는지, 내가 손절선을 정하지 않았는지, 내가 현금을 남기지 않았는지, 내가 QLD로 충분한 자리를 TQQQ로 욕심낸 건 아닌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짜 고수는 개미 털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미 털기가 나와도 계좌가 무너지지 않게 설계한 사람입니다. 지지선이 깨져도 일부만 손절하면 되는 사람, 다시 회복하면 다시 들어갈 현금이 있는 사람, 하락이 와도 이미 계획한 가격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QLD TQQQ에서 살아남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맞히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반등을 잡습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상승장을 탑니다. 살아남아야 QLD TQQQ가 기회가 됩니다. 시장이 나를 털었다고 말하기 전에 내 기준이 먼저 털린 건 아닌지 보셔야 합니다. 개미 털기는 피하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겁니다.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 비중,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현금, 내가 틀렸을 때 바로 줄일 수 있는 손절선, 내가 맞았을 때 욕심내지 않고 챙길 수 있는 익절선, 이 네 가지가 없으면 QLD TQQQ는 기회가 아니라 감정의 확대경이 됩니다. 시장은 내 편도 아니고 내 적도 아닙니다. 시장은 그냥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살아남는 사람은 기준을 찾습니다. 오늘부터 개미 털기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 매수 근거를 먼저 적어보셔야 합니다. 21선 회복인지, 61선 회복인지, 거래대금 증가인지, 전고점 돌파인지, 눌림 지지인지, 그 이유가 사라지면 줄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유지되면 버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더 강해지면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QLD TQQQ가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맞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